네, 안녕하세요. 우리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3월 11일 찐시황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어제 미국 증시 보고 이제 놀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오늘 우리 시장은 그래도 방어력 있게 끝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장 후반부로 갈수록 미국 선물도 이제 플러스로 좀 전환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코스피, 코스닥도 장 초반 대비해서는 좀 플러스까지는 아니지만 낙폭을 좀 많이 줄이면서 결국엔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뭐 60일선을 회복해주는 모습들도 좀 보여줬는데 지금 반등이 찐인지 앞으로 좀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는 그런 시장이라고 기대를 해봐도 좋은 건지 아니면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시장인지 또 우리 전문가분과 함께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유한타증권의 박현상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어요? 좀 그래도 좀 긍정적이게 오후에 분위기가 바뀌었죠. 가장 궁금한 거부터 얘기할까요? 가족분들 가장 시작이니까는 네. 좀 마음 오늘 많이 다치셨을 텐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사실 지금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는데 지금까지 우리 시장의 법칙이 뭐였냐면 강할 때 그러니까 밑꼬리 달고 올라올 때 법칙이 뭐였냐면 미국은 빠지더라도 중국이 올라오거나 혹은 나스닥 선물이 플러스 다른 그 미국에서 종목들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플러스로 도니까는 밑꼬리를 땡긴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딱 열어보니까 뭐 내용은 다 보셨으니까 뺄게요. 미국 얘기는. 했는데 나스닥 선물까지 아침 기준으로 1.6% 마이너스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는 어제 나스닥 4% 빼고 오늘 또 선물로 1.6% 패버리니 그러면은 시장이 반등이 안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게 9시였어요. 사실은. 9시였는데 아침에 시작을 하자마자 조금은 땡기는 겁니다. 그래도 역시 우리 시장은 강해 그러다가 10시 넘어간 중부터 다시 또 빠지기 시작을 했죠. 시작을 했는데 한 11시 정도까지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기대를 안 했다가 한 점심 먹기 직전부터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1.6에서 1%, 0.8%, 0.7% 이런 식으로 점심 때 줄어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같은 날 원래 점심을 잘 안 먹거든요. 안 먹는데 오늘 먹었어요. 먹은 이유가 보면은 손 나갈까봐.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만의 나름 마인드 컨트롤인데 잘 가는 주식도 막 올라가면 팔고 싶어요. 그래도 잠깐 나가기도 하고 나간다는 게 뭐 외근 나간다는 게 아니고 뭐 나가서 이제 바람을 좀 쐬고 온다거나 10분 정도 이런 식으로 좀 리마인드 하는 거를 개인적으로 뭐 직원들마다 다 있을 겁니다. 투자자분들은. 그런데 오늘은 점심 때 보지 말자 했어요. 제가. 저 직원 5명이랑 밥을 먹었는데 밥 먹을 때 열지 말자. 왜냐면 열면은 또 흔들린다. 그랬거든요. 똑같습니다. 근데 점심 먹고 와서 조금 있다부터 갑자기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폭을 줄어들면서 플러스로 반짝반짝이는 거죠. 2시 정도에. 그러니까 선물이 밑에 쫙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뭡니까?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봐왔었던 전형적인 바닥의 패턴입니다. 그렇죠? 미국이 과하게 빠져서 개파락해서 시작을 한 다음에 아침에 즉 10시, 11시에 돌리는 거는 찐반등이라 하지 않습니다. 뭡니까? 그 전에 우리 기억해 보시죠. 코로나 전에 원래 주식 같은 가족분들 2시 이후에 중국장 시작하면서 돌리면서 밑꼬리 다는 거를 바닥이라고 그럽니다. 일단은 코로나 이전 시대의 바닥에 대한 패턴은 맞춰진 건 맞습니다. 그럼 더 중요한 건 오늘 미국에서 반등이 나오고 내일 더 중요한 건 갭상승이 나와야 돼요. 갭상승이 나와서 그래서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쫙 당겨주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거는 또 내일 열어봐야 알겠죠. 오늘 미국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데 그나마 작년 우리가 재작년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에서 봤을 때는 지금이 훨씬 더 나았다라는 것 같고요. 오늘 말고 제 최근 이틀 동안 시장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은 어떻게 제가 얘기를 했냐면 오르는 건 팔고 싶어 하고 또 과하게 빠진 건 또 들어올리는 힘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똑같습니다. 오늘도 막상 빠졌을 때 저가 매수를 너무나도 60포인트 이상 빠질 때는 안 들어오다가 적당히 시장이 돌릴만 하니까는 이제 쑥쑥쑥 들어오더라고요. 업종은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업종이 바뀌었어요 또. 지금 어느 뭐 투자자가 시장 컬러 또 바뀌었나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성장주가 올라왔죠 오늘은. 그러니까는 이걸 대중을 못 잡는 겁니다. 근데 이 대중을 못 잡는 거를 명확하게 제가 이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외국인 빼고요. 기관들이 산 종목 랭킹 1위부터 볼까요, 오늘?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LG전자 그랬다 치고요. 테크, 미국 테크 ETF, 미국 S&P 500 ETF. 네. 뭡니까? 그들도 미국은 이 정도면은 다 빠졌다. 나도 소문도 좀 돌고. 그런데 뭐가 오를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미국 베이스 된 거를 산 거죠. 요즘 어떻게 보면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 꽤 있습니다. 미국 반등 나오는데 미국 본장에서 달러 환전하기는 싫고 미국은 반등 나올 것 같으니까는 이런 식으로 포트를 꾸려서 하시는 분들도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기관이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분들 가끔 그러시잖아요. 기관이 뭔가 전지전능하거나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매니저들이고 똑같습니다. 패시브 매니저들 같은 경우는 로직 따라 할 거고요. 액티브 매니저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종목 고민을 엄청 할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얘기 들어보니까 뭐 매니저 얘기인데 텔레그램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다 본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그 왜 봐요? 그러니까 네. 다 본대요. 그래야 요즘은 여안에서도 종목이 있고 정말로 이게 예전과 같이 그들만의 논리가 좀 있었는데 논리만으로 통해서 뭔가 니치 마켓을 찾는 거는 어려워졌다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쪽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가 어때요? 어려워지는 거죠. 요것만 하면 편한데 지금 미국 ETF도 봐야 되죠. 중국도 봐야 되지. 뭐도 봐야 되지. 뭐 뉴스도 봐야 되지. 하루만 뉴스를 안 보면은 트럼프의 뉴스플로우 쫓아올 수 없을 정도로 네. 매일매일 많은 뉴스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장중에 트럼프 트위터인가 거기서 약간 일론 머스크를 칭찬하는 게 좀 생겼어요. 좀 말이 좀 있다고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기서 해외 주식 볼까요? 일단 오후 기준입니다. 지금 우리 가족분들 시차가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감안해 주시고요. TSLA, 테슬라 시간으로 2.3% 떠요. 네. 물론 어제 15% 빠진 거는 너무 과하긴 했지만 했지만 일단 지금 시간 외로 오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뜨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이거 보고 사람들도 배팅했겠죠 지금.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테슬라 차 산다는 얘기 그 얘기도 있고 하던데요. 네. 너무 일론 머스크를 뭐라 한다라든지 이런 얘기도 썼더라고요. 네. 정말로 강력한 우군입니다. 그 제 편은 누가 들어줘요? 제가요.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좀 이런 강력한 우군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일론 머스크 사실 테슬라 얘기하면 할 말 많습니다. 많은데 기본적으로 주식 CEO 리스크라 그러죠. CEO 리스크는 CEO는 본업을 해야 돼요. 이제 본업을 지금 안 하고 이제 월급 얼마 받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 도지 장관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약간은 좀 그럴 수도 있긴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 너무나도 과하게 빠졌던 터라 일단은 지금 정도 입장에 봤을 때는 좀 과매도권 미국은 굉장히 큰 과매도권에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익스트림 피어 내려간 거 맞고 지금 풋옵션도 역대 최대치까지 올라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저러 재반 사항을 봤을 때 미국이 기조적으로 올라가는 건 잘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은 과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건 맞아요. 과하게 빠진 거. 그러니까는 과매도 구간. 지난주 목요일부터 제가 과매도 구간 말씀드리긴 했는데 살짝 반등 났다 바로 부러뜨려 버렸죠 어제. 네. 그러니까는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는 해봐도 나쁘지 않은 상황. 그리고 뉴스에 테슬라 들어가겠다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 네. 없어요 지금. 영업점에서도 별로 그런 소리가 안 들려요. 그렇죠. 오히려 이제 곡소리만 나오고 있고. 곡소리만 나오고 이제 약간 파생 들어간 것들은 이제 청산당할 것 같다라든지 네. 이미 테슬라는 위에서 반토막 이상 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는 뭔가 이제 제가 보기에 여기서 뭔가 도망쳐보다는 그러더라도 시장에서 좀 살아 숨쉬어야 된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은 솔직히 이거죠. 과하다는 표현을 좀 드리는 게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 파생하시는 분 좀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개인적으로. 오늘 어쨌든 6,200억을 팔았어요. 네. 팔았는데 지금 지난번 옵션 만기 이후부터 오늘까지 외국인 선물 누적 매도 사실 우리가 2,700 가까이 올 때 있잖아요. 요때죠 요때. 네. 요때 좀 과하게 샀다고 말씀드리긴 했는 것 같고 선물로 땡겼죠. 현물로 땡긴 게 아니고. 근데 이때부터 이때 합산을 해보면 외국인들이 3조 정도 이상 매도했어요 선물을. 네. 근데 기본적으로 2조 후반대에서 3조 정도 밴드를
벗어나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번엔 밑으로 벗어났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내일 뭐 이따 얘기 땡겨서 말씀드리면 내일 모레 이제 옵션 만기일 이럴 텐데 외국인들이 얼만큼 감아내느냐, 감아서 올리느냐 선물을 이거가 우리 시장의 수요일날 목요일날 반등의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선물까지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얼만큼 감아 올려야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지금 3조 6천억. 3조 6천억 정도 매도했죠. 네. 그러니까는 요거면은 3조 언더로 들어와야 돼요. 일단 그러면은 맥스 수준에서 좀 벗어나는 수준. 그리고 뭐 추후에 롤오버 할지 모르긴 하겠는데 일단은 뭐 3조 언더 한 2조 중후반대까지는 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얼추 한 1조 정도 추가 매수 여력이 좀 있긴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예년 수준 돌아온다면은.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미국에 달려 있긴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예년 수준만 된다면은 여기서 좀 돌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추측을 하고 있어요. 바람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선물 옵션 포지션은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렇죠. 어렵고 어렵다는 표현이 못 맞추기 때문에 어렵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게 항상 이렇다면은 지난번에 작년 8월 달에 블랙 먼데이가 나왔을 리가 없어요. 그때 1조 팔고 2조 또 팔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3일 연속 거의 2, 3조 팔았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200포인트 이상 급락이 나온 걸로 아마 가족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네. 결론적으로 급하게 뺀 시장은 급하게 올리는 것도 맞고요. 근데 오늘 하락이 이게 트럼프가 의도한 하락이잖아요. 그렇죠. 뭐 이거는 뭐 어떻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파월 의장은 경기 침체는 멀었다고 했는데 트럼프는 올 수도 있다고 하고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기초 체력을 봐야 된다는 건데 지금까지 발표한 지표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크게 그런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 아직은 미국 아직은 단단합니다. 근데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빅테크가 많이 빠진 거예요. 빅테크. 헬스케어도 짱짱하고 소비주도 짱짱해요. 미국 지금. 그럼 정말로 소비가 꺾였다면 소비주까지 같이 꺾여야겠죠. 맥도날드 신고가입니다. 지금. 물론 뭐 저가 제품이긴 한데 일단은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시장은 안도다. 개인적으로 안도고 이 정도 수준에서 빨리 돌려주기만 한다면은 다시 2600 트라이도 일단 나빠 보이지 않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래도 오늘 시장에서 아까 뭐 분위기가 좀 바뀌었나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네. 좀 특징적으로 보셨던 종목이나 sek터 뭐가 있을까요? 일단 원래 이럴 때 반등은 이렇게 나오죠. 삼성전자가 하이닉스 돌려줘야 돼요. 삼성전자 거의 보합이었죠. 그래도 빠졌다가 올려놓은 거고 하이닉스 보시면 얘도 거의 보합이에요. 장중에 플러스까지 가긴 갔었거든요. 네. 그 장중에 마이너스 3%까지 갔다가 근데 3.5%까지 갔다가 보합권에 땡겼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 부분 봤을 때 여기서 지금 내일 엔비디아가 반등이 나오나? 이런 부분을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사실 오늘 저 인덱스 보고서하기보다는 산업 레포트가 나왔는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반가운 레포트가 나왔어요. 뭐 증권사에서 나온 건데 1분기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추정치를 1분기 추정치를 꽤 컨센보다 높게 나올 것 같은 보고서 나왔어요. 원래 이 정도면은 원래 시장에서는 1, 2% 땡겨야 돼요. 최소. 근데 오늘은 워낙 장이 이런 날이기 때문에 그냥 밑에서 그냥 한 2, 3% 땡긴 수준으로 그러니까 플러스가 아니고 낙폭을 만회한 정도 수준으로 다행이긴 한데 지금 실적 1분기 추정치가 워낙 안 좋게 지금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보다 올해 안 좋아요. 지금. 네. 안 좋은데 만약에 이제 삼성전자는 변화가 있다면 조금만 있다면은 이게 나쁘지 않아 보여요. 그리고 오늘 레포트 요약을 해드리자면 하이닉스가 추정치가 조금 더 높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일단은 HBM 쪽이 더 맞을 것 같아요. 낙폭까지 나온다면은. 그래서 일단 하이닉스 정도가 다행이다라는 건데 시가총액 상위주 보시면은 여기서 좀 희한한 게 잠시만요. 보면은 여기 플러스 난 게 셀트리온 기아죠. 네. 근데 외국인들이 조금씩 들어와요. 근데 이게 사실 셀트리온 입장에 봤을 때 우리가 좀 뭐라 그럴까 좀 약간 매매는 부담스러운 주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 좋다는 게 아니고 바이오에서 방어주에 대한 느낌이에요. 실적도 잘 나오고 적당히 잘 그렇지만 너무 싸 보이진 않고 뭐 진펜트라든 뭐든 그래도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여기서 뭔가 회사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바이오 딴 거 팔더라도 이건 사잖아요. 지금 근데 막상 주가 측면을 봤을 때 수익률에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이 정도는
모양이 4%, 5%, 3, 4%인데 여기 잘못 잡으면 물린 거고 네. 밑에 짜스 밑에 잡으면은 차라리 이거 잡는 게 딴 거 잡는 게 낫고요, 사실은. 자기 반등이 나온다면은. 약간 이런 식의 좀 약간 방어성 좋은 종목만 플러스가 나왔다라는 거고요. 근데 조금 이게 보면은 종가까지 팬 게 이런 거예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중공업 이런 것들 네. 보시면은 좀 3, 4%가 오른 거 치곤 나올 수 있다고 치긴 치지만은 조금은 달라요. 주도주는 어때요? 주도주는 시장 올라올 때 빨리 올라오는 게 주도주예요. 네. 근데 오늘 빨리 올라오는 게 방산조선이 아니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였다는 거죠. 일단은. 그렇죠? 물론 내일 또 더 땡겨보라 할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오늘 시장 안에서 봤을 때는 약간 높은 것들은 좀 부담스러워하고 시장에서 빠진 것들에 대해서 특히 밸류가 좀 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1분기 추정치가 높아지는 것들을 조금 보고 있다라는 거죠. 일단은 그렇고 조금 색깔이 좀 바뀌어졌다 말씀드린 이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클로버 보셨죠? 클로버. 네. 로봇주들이 오늘 물론 좋았어요. 개별 이슈가 좀 있긴 있었을 텐데 네. 뉴스가 나왔어요. 뉴스 그냥 그렇고 딱 한 가지입니다. 저희가 제가 오늘 시장이 빠졌는데 지난주 목요일도 빠졌죠.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난주 목요일 장이 더 안 좋은 장이에요. 그때 화요일날 목요일날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외국인 기관들의 하드한 포트폴리오 리밸런시. 그러니까 성장주 다 팔아 제끼고 네. 산업재 섹터라든지 포스코홀딩스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 막 사니까 이게 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색깔이 바뀌었다라는 건데 그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나. 오늘 땡길 때 클로버 땡겼고 유리기판 땡겼고 그 유리기판이 지난주에도 목요일에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제가 안 좋다 그랬고요. 사실은 뭐 판단하고 싶지 않다 그러고 갔을 거예요. 그게 좋지 않은 거죠. 근데 지금 시장이 이렇게 어려운데 뉴스가 뭐 삼성전기가 시제품 생산한다 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거 다 아는 거잖아요. 뉴스 그쵸. 봤던 거고. 근데 그런 재탕인 표현 그렇고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뉴스에 시장이 반영을 했다. 유리기판, 필옵틱스 이런 것들 이런 것 자체가 근데 보면은 이게 이렇게 10%씩 땡기는데 절대 개인 투자자 힘으로 못 땡기거든요. 근데 뭡니까? 외인 기관이 쌍끌을 또 땡겼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팔아버릴 때는 어쩌고 이제 너덜너덜 빠지니까 이제 사 제끼느냐? 좀 안타까울 수도 있죠. 근데 시장이 내일도 이렇게 진화를 한다면은 또 매매 방법은 또 바뀌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래서 어렵다 그러는 거죠. 사실 지금 아까 제 기관들 코스피에서 매매 플레이 말씀드린 것도 그들이 이런 쪽 들어오는 거, 요 정도는 사실 그들 포트에는 요만큼도 안 돼. 0. 몇 %예요. 그렇죠. 여기 35,000원 들어왔다. 20만 주 들어왔다. 우리가 여기 열광할 뿐이 그들은 막 100억 매매를 하면은 한 500만 원, 1000만 원 하지 않을까?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는 이 변동성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높여 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이런 것들을 좀 살아나야 된다 얘기하긴 하지만 저도 좋아해요. 사실은 이런 쪽 당연하죠. 그런데 조금은 그들 플레이가 이쪽으로 좀 옮겨오고 있다. 지난주와는 다르게. 그러면 내일도 이렇게 된다 싶으면은 또 시장은 다시 바뀌겠죠. 안 올라오는 로봇이 올라올 거고 다른 게 올라올 거고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이래서 헷갈린다는 거예요. 이래서 그 맥락 없이 갑작스럽게 오늘 LG전자가 쫙 땡기고 액션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 수급 보면은 외인 기관 쌍끌이. 오늘 기관은 많이 샀죠. 지난주에 LG화학 살 때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네. 그죠? 근데 LG화학이 좀 이게 더 간다? 이건 또 애매모호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 플레이어가 여기서 좀 뭔가 2박 3일, 3박 4일로 좀 집중을 하는 모습 보여야지 우리가 스윙을 하든 오늘 매수했던 것을 넘겨가지고 좀 수익을 추가 업사이드로 노리고 이제 수익을 2, 3% 뛰는 게 아니고 7, 8%, 10% 이런 식으로 내라고 노력을 할 텐데 아직까지는 그건 안 보인다는 거죠. 일단 그렇고 종목 얘기 나온 김에 좀 특이한 거는 우리의 잊혀졌었던 LNF가 이게 지금 6% 올랐는데 동시효과 때 땡긴 거예요. 그러네요. 동시효과 때만 땡긴 건데 동시효과 때 공시가 나왔습니다. 3.5조, 3조 5천억 규모의 하이니켈 양극재
공급 계약을 맺었다. 근데 비밀이에요. 오. 고객과 기밀 유지 계약에 따라 계약 상대 판매 공급 지역 모두 공개하지 않았다. 그냥 금액만 떴어요. 금액만. 그죠? 네. 장기 공급 계약이라 하고 그러더라도 저는 이런 거 하나가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이 안 좋을 때는 좋다가 막 미리 올랐을 때는 어때요? 세론 나와요. 그렇죠. 근데 이럴 때는 뭔가 좀 LNF가 2차전지의 구세주가 된 것 같고 왜냐면 이것만 아마 아직 공개는 안 되긴 기밀 유지 계약 때문에 안 되긴 했지만 시장에서 테슬라 향으로 추측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된다면은 테슬라도 나아지지 않을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조금 국내 업체들의 양극재 숨통이 좀 트이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하나하나씩 뉴스 플로우로 축적이 되는 과정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이런 부분이 나빠 보이지는 않고 만약에 이제 시장이 더 빠지려면은 제 기준에서는 삼성전자가 음봉이었어야 됐고 에코프로 LNF도 크게 빠졌어야 됐고 알테오젠도 음봉 세게 내려쳐야 됐는데 웬만한 종목 다 양봉이에요 지금. 네. 그러니까는 종목 단위에서도 봤을 때 물론 나머지 종목 보여드리지 않은 것들은 대부분 한 2, 3% 많이는 4%이 정도까지 빠졌을 거예요. 근데 그 정도 치고는 사실 오늘 시장 매우 양호했다. 매우 양호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말씀해 주셨던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뭐 반도체라던가 로봇 뭐 이런 종목들 2차 전지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종목들을 새롭게 좀 뭔가 매매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거는 괜찮다 이렇게 좀 보세요. 선택을 해야 되죠. 2차 전지는 거의 바닥권에서 돌린 거잖아요. 나는 일부 물리더라도 박스권 하단부에서 해볼만 하겠다라고 하신 분은 들어도 돼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은 박스 하단권에서 처음 양봉 돌고 이럴 때는 왜 편하냐면 손절이 짧아요. 그렇죠. 손절이 짧기 때문에 여기 내 손절 칠 수 있다 해갖고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를 전지전능하게 예측하기 힘들어요. 여기 내일부터 이거 다 못 뜬다. 이거는 제 기준에서 반은 사기꾼이에요, 사실은. 근데 오늘 모양이라든지 오늘 시장 분위기 봤을 때는 오후에 잠깐 장 직전에 땡긴 것도 있고 그러면은 테슬라도 지금 플러스 나고 있고 그러면은 2차전 쪽도 제가 분위기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맞을 것 같고 삼성전자 똑같은 얘기고요. 시장이 반등을 하려면 우리는 IT, 2차전지, 바이오가 반등이 나와야 돼요. 근데 바이오 오늘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면은 바이오는 그랬다 치고 2개 정도 섹터가 바닥권에 있다. 여기가 아니잖아요. 여기가. 박스권 상단부도 아니고 옛날처럼 하이닉스 30만 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정말로 다행인 거다. 시장이 우리 코스피가 달라졌어요. 많이 달라졌어요. 예, 그렇게 많이 말씀드려요. 달라졌어요. 예.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 시장 좀 어떻게 흐름 예상하세요? 일단 변수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두 가지죠. 내일 밤에 CPI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른 거. 근데 그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 만기예요. 우리 만기. 만기가 제일 중요하다. 목요일 만기고 그 사이에 또 뭐가 있습니까? 또 이제 우리 그 상법 개정안 또 표결도 있고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 되는지 그리고 정치적인 이벤트가 또 남아 있죠. 그쵸. 이게 언제 뭐 오늘 확정은 안 된 것 같은데 선거 일자가 뭐 어떻게 확정이 되는지 13일 오전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모르겠어요. 제가 찾아봤더니 언론마다 좀 다른 것 같아가지고 공식적으로 보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직은 제가 추측 단계이긴 하고요. 뭐 어떤 검사한다 그랬다 뭐 했다 그랬다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장중에. 그래서 네. 일단 그거는 공식적으로 메이저 채널에 발표할 때까지는 좀 말을 아끼기로 하고요. 일단 그런 것들이 남아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 입장에서는 이 정도 모양과 이 정도 분위기면 지수는 얼추 바닥은 나온 것 같은데 남아있는 것들이 조금 확인해야 될 것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지수 레벨은 싸요. 근데 확인을 하죠. 그럼 또 올라 있을 거예요. 2550, 2570. 그러면 그거를 내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거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하느냐 아니면 나는 확인하고 장 안정될 때 들어가겠느냐. 이거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조금은 공격적인 투자자분들이 나설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게 안정적으로 내가 뭐 해야 되겠다? 이거는 조금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그리고 목요일 날 PPI 발표도 좀 있기도 하고,
오늘 사실은 그 오라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시간에서 그냥 뜨뜻미지근했죠. 올랐다 네.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제가 보기엔 이거 중요한 거 아니고요. 예전에 작년까지 엔비디아가 주도했고 AI가 주도했던 그런 미국 시장 안에서는 이런 어도비의 발표,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거의 발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라클의 발표가 중요한데 이게 지금 시장 분위기는 그걸 보는 게 같지 않아요. AI 사이클이 아니고 뭐 캐펙스 투자 확장 이게 아니고 트럼프의 입이에요 그냥. 경기 침체 들어가냐 안 들어가느냐 딱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과하냐 안 과하냐 이것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그러니까는 요게 지금 한두 개 하루 이틀 정도의 변수로 남아 있으니 좀 그건 거죠. 좀 세게 지르기도 뭐하고 오늘 직원이 이러던데 팔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새로 사기에도 애매하고 일단 12시 전에 그랬어요. 오후에는 제가 소통을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네.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그런 변수까지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그리고 네. 기술적으로 지금 잠깐 화면 보여준 PD님 이게 지금 한 번 지금 약간 쌍바닥 패턴이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여기서 61선 지지하고 원래 한 번은 깨요. 깼다 올려놓는 게 중요하고 코스닥은 이평선 없죠 지금 미리 깨버려가지고. 근데 네. 여기서 올려놓으면 또 할 말 없어요 또. 그러니까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할 말이 올라도 이상하고 안 이상하고 그런 상황이니까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 일단 공격적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좀 움직일 때고 안정적으로 확인하자라는 분들은 어쨌든 이번 주에 좀 여러 가지 대내외 일정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죠. 그런 것들 뭐 보고 가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장중에 보시는 좀 분들도 이거죠. 장중에 만약에 세게 또 빠진다면 그 들어갈 만한 거죠. 지금부터는 2,500이 안 깨잖아요. 2,500은 지지를 했고 오늘 어떻게 보면은 네. 그러니까 2,500은 강력한 0.9배 락바텀인지 그건 모르긴 하겠는데 일단 거기에서는 계속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으니까 최근에 시장에서도 이게 인지하고 있지 않을까요?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이게 이거예요. 오늘 장중에 손절 치신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시장이 어느 레벨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 2,700이면 쳤어야 돼요. 2,800 이러면은. 그래야지 더 빠지면 밑에 잡을 걸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뭐 2,400 가면은 할 말 없는데 2,400은 계엄 때 가고 안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 정도까지 우리만의 리스크가 더 커지느냐.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 하이닉스의 1분기 실적 추정치가 높아지고 있는 중이니까 그러면은 이 정도 수준은 대충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있는 것도 버티고 적당히 빠지면 추가 매수하고 매매 플레이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장을 보는 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뷰가 중요하다. 계속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내일 좀 해보고 해주면은 상당히 좋겠네요. 미국 증시도. 그렇죠. 네. 그러면은 지금 좀 특히나 관심 있게 보시는 종목, 섹터 일단 뭐가 있을까요? 지금일 때 이거죠. 지금까지 패턴으로는 조선 ETF 사야 돼요. 또 어쩜 시장 안정화되면 조선주, 방산주 올라올 테니까. 근데 그거는 각자 판단에 맡기기로 하고요. 그냥 이럴 때는 언제 제일 힘드냐면 내 것만 소외될 때. 장이 예를 들어 반등이 나온다 치고 올라오는데 내 거 하나도 안 움직이고 있을 때. 그럴 때가 힘들어요. 오늘도 그랬잖아요. 오늘도 몇몇 종목들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랬어요. 사실은 몇 개 빼놓고는. 오케이 다 이해를 하는데 그런 뭔가의 나의 허무함을 방지하고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럴 때 지수 ETF 많이 말씀드립니다. 어찌됐든 삼성전자 하루 올라오고 엔솔 하루 올라오고 삼바 하루 올라오고 그러면 지수는 올라가는데 나는 소외가 되는 거 이틀 동안. 어쨌든 극단적인 밑으로 2,500선까지 빠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매매를 한다면은 좀 뭐 거래소를 추종하는 ETF 오케이. 근데 나는 조금 더 공격적이야. 왜냐면 오늘 반도체만 땡겼는데 네. 내일 2,000원이 땡긴다면 2,000원이 땡기면 또 코스닥이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코스닥 ETF. 그죠? 네. 이게 업종 ETF를 우리가 말을 할 시기와 지수를 얘기할 시기는 전 달라야 된다 보거든요. 지금은 지수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까 기관들 또 보여드리잖아요. 기관들 얘네들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몰라. 네. 몰라 여기들도. 그렇죠? 딱 그렇게 생각하면 어디에 올라올지 모르겠고 어느 기관은 미국
상승에 베팅을 하고 어디는 S&P 500 테크에 베팅을 하고 이런 식이 다 보이잖아요 지금. 그쵸. 누구는 해지하려고 고버스를 사대고 그죠?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 한번 바꿔볼까요? 오늘 같은 날 코덱스 레버리지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시스템, 삼성전자 셌던 것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수 빠졌다 올라올 땐 잘해요. 언제 좀 애매모호하냐면 지수가 옆으로 흐를 때가 신규 상장 좀 매수하시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은 나름 주도 섹터에 대해서 베팅을 하셨다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찬성 잘하신 것 같아요. 물론 내일 열어봐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 지수 ETF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소외받을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진짜 째려보던 것들을 장 빠질 때 샀어요. 근데 내가 째려봤던 것들이 2주 있다 오르거든요. 대부분. 뭔지 아시죠? 네. 내가 째려보고 있다 하면 많이 올랐었던 거 혹은 시장의 주도를 받았던 거 혹은 굉장히 좋다고 했던 것들일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많이 매매를 해봤는데 대리 때 많이 해봤는데 그럴 때 항상 얘기를 합니다. 시총 상위 대형주. 누가 보더라도 알만한 것들 하는 게 맞아요. 내가 뭔가 굉장히 좀 거룩한 인사이트가 있어가지고 내가 이번에 이걸 찍어야겠다. 맞추면 좋은데 지수 돌릴 때요. 잘 못 맞춰요. 오히려 지수 베팅하는 게 낫고 그렇지만 그것까지 싫다. 왜냐면 나 ETF 투자 등록이 안 돼 있다. 그거 하시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안 돼 있다. 그러면은 이럴 때는 그냥 뭐 대형주? 삼성전자 너무 할 말 없고 그죠? 뭐 조금은 시총 상위 쪽에서 골라보시는 것들이 맞을 것 같고요. 요게 맞습니다. 반등이 나온다는 전제로 했을 때. 근데 반등이 안 나온다. 어떻게 할까요? 현금. 안 나온다면은. 지금 이렇게까지 지수 레벨이 있는 이런데 안 나오고 있다 이러면은 이거 뭔가 이상한 거죠. 그쵸. 하루 이틀 안에 좀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는데 옵션 만기를 보고 나올지. 근데 이렇게 제가 가끔 찐시한 시간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옵션 만기가 있을 때 미리 방향성을 크게 줬거든요. 오늘 아침까지. 주면은 만기 하루 이틀 전엔 잘 안 줘요. 네. 그죠?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하루 이틀 남았으니까 적당히 안정화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좀 뭐 급반등보다는 그러더라도 안정화에 좀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정화에 무게를 두고 또 이제 전략별로 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알겠습니다. 잘 참고해서 앞으로 시장 좀 대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해 주신 박현상 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